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뭐 관계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2차 함수 관련 중상 내용은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나오는 컨셉이 뭐냐면 소위 위치 관계라고 해서 2차 함수랑 x축이랑 혹은 2차 함수랑 직선이랑 혹은 뭐 2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이렇게 뭐 두 점에서 맞는다 그런 말 나오면서 연립을 통해서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아셔야 되고, 자,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교점이라 불리는 게 방정식에는 실근이랑 똑같다. 관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 넘어가시면 지난번 시험 범위가 뭔가 나옵니다. 뭐 판별식, 근계수 같은 게 콜라보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원래는 딱 예뻐요, 같이 하기에. 근데 이거는 어쨌든 안 하고는 기말 시험 범위고, 지난번 시험 범위지만 당연히 판별식, 근계수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이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야. 그게 앞으로 이제 함수를 배우면 2차 함수가 아니어도 함수를 배우면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y값 중에 제일 큰 값인데 보통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압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원래는 눈으로 보고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면 여기가 보통 제일 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돼.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값인데 보통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가위가 없는 문제. 근데 일반적으로 자 꼭지점 문제고요. 가위를 주는 문제는 이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실제로 잘라 보시면 눈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추가 유형들 이제 뭐 치환하는 것도 있었고 몇 가지 뭐 조건을 주는 대입하는 그런 문제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죠. 자 일단은 자 오늘도 그냥 사실 원래 오늘은 진도를 먼저 할까 했는데 그냥 질문을 먼저 받을게요. 대신에 질문을 제가 마냥 길게 받지 못할 것 같아요. 한 40분까지는 최대한 받는 걸로 하고 추가로 질문이 있는 친구들이 사실 화요일, 목요일은 일찍 올 수 있잖아요. 일찍 와서 질문도 하시고 뒤에 답안지가 정말 너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색깔펜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도 보시고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풀어오신 것 중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몇 번이요? 109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요. 자, 109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자, 위에 읽어봤더니 실수 P에 대해서 자, 가운데 가위가 하나 보이고요. 가위가 하나 보이고 자,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조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끔 줘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냥 GP가 뭐냐면 요게 GP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GP라고 하자라고 해서 함수 하나로 좀 이제 표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 이제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뒤에 보시면 마지막에 묻는 게 있잖아요. 자, 얘 볼까요? 자, 요거 하나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오른쪽 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얘 지금 P자리에 -1 들어간 거 보이세요? 시키는 대로 P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대입해 보시면 여기다가 길게 쓸까요? 자, 요 함수는 뭐를 주는 함수냐면 자, 여기 있는 요 문장을 제가 그대로 쓸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자, 여기에서 2차 함수란 말을 뺄게요. 자, fx 2차 함수가 P자리에 -1 넣으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오라는 함수예요. 이게 돼요? 그냥 P자리에 -1 대입하시면 이거잖아요. 이 말. 혹시 얘기나 너 이제 요 2차 함수에서 요 가위를 주면 최소값 구할 줄 아세요? 걔를 보면 끝납니다. 그냥 너네가 하는 기본 문제를 표현만 조금 어렵게 말한 거예요. 다시 자, 앞으로 이제 종종 보게 될 표현입니다. 이렇게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중학생 때도 막 이런 표현 가끔 나와요. 뭐 fx를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fx라고 하자. 그런 문제가 실제로 중3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로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 오른쪽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p자리에 2분의 1 대입하시며 그러니까 똑같이 2차 함수의 가위에서 최소값 구해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기본 계산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또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계산은 넘겨드릴 거고 꼭 틀린 문 확인해 주세요. 자, 질문 주세요. 네. 123쪽에 131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틀린 친구는 지금 봐주세요. 자, 우리 이 문제가 이제 활용 문제고 제가 지난번에 조금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방금 질문한 동진아 그 문제가 혹시 이거는 보셨나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죠. 모든 책에 다 있는 교과서에 다 있는 이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책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좌표에 이렇게 사각형 내접하는 이런 그림 나오면 이 전략을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럼 혹시 이 문제 풀어봤으면 이 문제에서 전략이 뭐였냐면 보통 이렇게 풀지 않으세요? 자, 말했지만 식이 없는 활용은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문자 한 개를 잘 줘야 됩니다. 신의 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문제는 어디를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이런 게 보통 문자 한 개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 한 개를 주면 자, 뭐가 좋은 줄 아세요? 여기를 A라고 두면 자, 여기 있는 Y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자, 요게 지금 꼭지점이 0,9거든요. 즉 여기가 축이고 좌우가 대칭이니까 혹시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A라는 것도 아시죠? 대칭이거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넓이 구하잖아요. 보통 이제 이 그림 나오면 요런 데 문자를 준다고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데 문자 한 개를 주면 이걸 쫙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 왼쪽에 있는 131번도 비슷하게 한번 제가 가볼게요. 131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잘 보세요. 자, 일단 그림 볼 건데 위에 보시면 식이 나와 있어요. L1이라는 식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L1이라는 식은 2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시간은 나오고요. 자, 왼쪽에 L2는요. 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다. 뭐 식 정리까지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식 정리까지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번 문제는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고 자, 오른쪽에 그 문제랑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를 문자 하나 빌려 쓰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A라고 할까요? 그럼 자, 여기 있는 요 점 보이세요? 자, 여기에 x 값을 A라고 두면 자, 요 점의 y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4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이번 문제는 자, 이제 여기 가로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근데 이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요 y 값 보이세요? 혹시 동진아, 요 y 값이 이 점한테도 y 값인 거 아세요? 이 y가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거야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y를. 그렇기에 자, 여기에 있는 요 y 값을 이번에는 여기다가 대입하자는 거예요. 자, y 자리에다가 쟤를 대입하시면 자, 그때 뭘 구할 수 있다? 자, x 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자, x가 얼마 나온다?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나와서 요게 요 점의 x가 돼요.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하시면 끝납니다. 자,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는 아시는 것처럼 큰 거 빼기 작은 거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시면 되겠죠. 두 개를 빼보시면요. 이렇게 되고요. 통분해 볼게요. 2분의 2a 더하기 a 빼기 3. 즉, 요 길이가 얼마다? 2분의 3a 빼기 3이 되겠네요.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요거 맞나요? 세로의 길이는 요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함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기본 전략은 그 처음 초이스는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 이렇게 풀면 돼요. 사실 뭐 다음 장에 가보시면 뭐 예를 들어 138번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쟤도 사실은 결국 이런 느낌으로 저는 아마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각형이 들어있는 문제는 이런 느낌으로 잡는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보통 사각형이 들어있는 문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즉 x값을 잡은 다음에 대입해서 y값 구하고 그런 좌표를 길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진아 혹시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 말해줘. 괜찮아?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래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이 A의 범위가 원래 하나 있긴 해요. A의 범위는 말하자면 여기가 지금 X절편 4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A라는 게 뭔지 몰라도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A의 범위가 하나 이런 식으로 뭐 존재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근데 보통 여기 숙제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여기는 근데 이런 범위를 안 구해도 보통 거의 대부분 경우에 꼭 시험 문제입니다. 하는 쪽은요. 보통은 그래요.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136번이요. 자, 136번이요. 잠시만요. 문자만. 136번 문제. 이 문제요. 이게 이번 운동고 시험 문제였어요. 저는 아쉬웠어요. 이걸 틀려왔더라고요. 여기 친구는 같이 풀었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쨌든 시험 끝나고 제일 아쉬운 거는 또 결국 이제 갑자기 아쉬운 뒷담화 거죠. 제일 아쉬운 거는 잠깐만요. 혹시 기억나? 자, 어쨌든 이 문제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는요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여기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실 때 이 책을 보고 출제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참고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아시겠죠? 자, 얘는요, 일단 어디가 어려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읽어보시면 저는 그림 볼게요. 자, 여기는 그림에 관한 설명 나와 있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PB제곱. 자, 여기가 PB입니다. 그리고 PC제곱. 여기가 PC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이해돼? 근데 이제 우리가 말했지만 뭐 어디를 x라고 둬야, 그러니까 어디를 문자로 줘야 될지가 조금 이제 감이 안 온다는 거지. 이제 어디 둬야지. 근데 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 사실 여기는요, 그 x가 쉬우면 쉬운 문제예요. 어디를 둘지 모르겠으면 어려운 문제야. 자, 얘는 결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얘는요, 어쩌면 이게 힌트야, 사실. 여러분들,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인데, 너네가 이런 변의 제곱을 할 일이 언제 있냐는 거야. 혹시 지원아, 제곱할 일이 언제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힌트야.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느낄 수 있으면 따라가는데, 모르면 틀려야 됩니다. 피타고라스야. 사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직각이 나와 있는데 너네가 이런 거 제곱할 일은 보통 어쩌면 이제 그게 눈치껏 눈치가 많은 친구는 뭔가 피타고라스 같은 걸 쓰려나? 라는 이제 연상을 좀 어쩌면 해야 되고, 첫 번째 또 피타고라스가 나오려면 이런 식의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 있는 요 큰 거 가지고는 아쉽고 해서 이제 뭐 어디를 두면 좋을까에 관한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자 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는요. 잠깐만. 어디를 보지? 어디였더라? 얘는요. 기억이 안 나네. 자, 여기를 한번 일단 x라고 적을게요. 일단 얘는 x라고 두면 x 제곱인 거니까 큰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파란 색깔을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능할지. 그리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계가 더 필요한데 자, 이 선 어떠세요? 예를 들어 이 선. 그러니까 선한계를 좀 그어서 좀 놀아보자는 거야. 좀 놀아봐야 됩니다. 자, 놀아볼 건데 자, 이렇게 놀 수 있고 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 지금 요거 나와 있고 이거 나와 있으면 피타고라스로 예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것도 이론상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이용해 보시면 이거 제곱 12고요. 이거 제곱 4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예쁘네요. 여기 4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파란색으로 가는 길을 뚫자는 거예요. 우리 뚫어야 됩니다. 그래 끝이 나요. 그럼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더 할 게 없을까? 를 보셔야 되고 잠깐만 요거 저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 가지가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나? 사실 우리 배운 것 중에 닮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닮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닮음을 쓰면 솔직히 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닮음을 쓰는 거 말고 다른 길이 있나를 고민 중이야. 근데 닮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닮음 쓸게요. 좋습니다. 갈게요. 자, 우리가 중2 때, 그리고 제가 지난 겨울 때도 이 말 많이 들었는데 이런 식의 세팅, 여러분들이 중2 때 혹시 머릿속에 이런 그림 나오면 닮음 비있는 거 아시죠? 특히 2차 함수의 이 닮음 되게 좋아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맞나요? 저는 이걸 이용해서 식 만들어 볼게요. 잘 봐. x 대 4는 네모 대 2 맞나요? 다시 x 대 4는 네모 대 2라고 식을 세우시면 네모가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네모 구해보시면 네모가 얼마 나오죠? 네모가 2분의 1x. 자, 이거 절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구할 수가 있다. 닮음으로. 이해돼요? 얘가 나오면 갈 수 있겠는데 이 친구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구해보시면 피타고라스로 구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이 친구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자, 큰 거에서 위에 걸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루트 3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간단히 정리까지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는 얘도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를 구해보시면 어차피 이번 문제는 이거의 제곱이라서 피타고라스랑 궁합이 괜찮아요. 저거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결국 또 2차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하실 때 사실 뭐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필기하는 거 물론 좋지만 저라면요 딱 포인트 하나만 일단은 이 선 긋는 거, 이 선 긋는 거 좀 기억을 할게요. 이 선을 그어줘야 요거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닮은 뒤로 예고하고 피타고라스로 예고하고 두 개를 빼가지고 예고하고 한 번 더 피타고라스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푸는 거 가능하겠니? 그럼 이해하셨어요? 이제 얘는 이거 두 개로 구하시면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면 루트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자, 또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번에 이제 능동고 시험 문제였고 사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봐봐 그냥 처음 보면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본 것 중에 나오면 그 원래 난이도를 좀 삭감을 해야 돼요. 그걸 조금 이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지원아, 자,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
이게 지금 설명 해설지는 이거를 A라고 해설지도 지금 닮음 쓴 것 같아요. 근데 해설지는 닮음이라는 게 생략이 되네. 지금 해설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닮음 써야 돼. 이해되는 거. 다시 펴봐. 내 거야. 자, 또 지금 이해되는 거 같은 거는 여러분들 허상이야. 너네가 다시 안 풀면 이게 경우질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하잖아. 그냥 들으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많지 않습니다. 절 놀리지 마세요. 43번. 143번 이요.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K라는 문자가 들어있고요. 자, 이 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라는 문자가 나왔는데, 그럼 자, 이 식이, 이 말은요,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 문장은 우리가 항등식 관련 문장이죠. 이게 이제 K에 대해서 나 항등식인데 라고 나왔으니까 항등식 풀듯이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 식을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려면 이 식은 예쁜 식이 아닙니다. 저희 항등식 풀 때 어떻게 했죠?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거랑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하죠. 자, 요걸 이제 항등식으로 보시려면 요게 예쁜 식이야. 2차 함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난번 시험 범위 능령 아닌가요? 여기서 x 값이 1 나오고요.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y 값이 2가 나오겠네요. 즉 이게 뭐냐면 위에서 말하는 점 P가 이거예요. 끝났네요. 그리고 P가 두 친구의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구할 줄 아시죠? K 배우세요. 또 이런 식의 따라가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저는 그냥 항상 그냥 배운 대로 합니다. K가 관계없다면 항등식이구나. 2차 함수인데요. 그럼 2차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 항등식도 가능하고, 너네도 이름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 아들, 딸 부를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저게. 항등식 풀어보시면 P값 구할 수 있어요. 또 124번 갈게요. 저는 질문을 쭉 받을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게 원래 어디 파트였죠? 이게 아마 카테고리가 지금 조건이 주어진이라는 카테고리였네. 근데 이번 문제는 쌤 조건이 없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기억에 혜린이가 이거 관련 내용 한번 질문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잘 알아본 걸 알고 있는데, 자, 이번 문제 쌤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조건이 없는데요. 이게 조건이에요. 자, 실수 XY 이거 좀 하나 기억하자. 우리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식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도 있어요. 다시 실수 XY. 여러분들 사실 이거 뭐 당연해 보이지만 근데 너네 기억 속에 은근히 실수란 말을 안 줄 때도 많아요. 뭐 그냥 XY 설명도 안 하고 바로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특별히 실수 XY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밑에 봤더니 갑자기 문제가 나와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 식을 가만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세트 하나 보이세요? 여기서 뭘 한다? 우리 중3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하나 만듭니다. 다시 이거 두 개 가지고 일이나 우리 2차 함수 때 많이 하잖아요. 혹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얘랑 같은 식인가? 그 문제예요. 다시 얘네 둘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전 제곱식을 암산할게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면 이거랑 같은 식이에요. 중3 때 2차 함수 바꾸는 그 작업을 동안 한 겁니다.
맨 뒤에 있는 플러스 7은 그대로 쓸게요. 즉 이렇게 쓰면 이 식이랑 이거는 같은 식입니다. 느낌 오세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상수항끼리 다 더하겠습니다. 상수항끼리 마이너스 3가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위에 조건을 보시면 x, y가 뭐라고 있냐면 실수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실수 관련 상식, 실수 관련 상식을 몇 가지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상식은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이거 하나 필요합니다. 자, 실수의 제곱은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식이 있어요. 실수는 항상 뭐든 간에 0보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허수를 배우고 나서 바뀌어요. 허수가 음수가 나거든요. 근데 실수랑 0 이상이야.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다시 x, y가 실수니까 이것도 이런 실수인 거 아시죠? 이것도 실수예요. 근데 제곱 있잖아. 이 경우는 가장 작아지려면 혜린아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될까? 실수의 제곱은 제일 작은 게 0이라고요. 어차피 이게 최소입니다. 실수의 제곱. 그래서 그 상식을 이용해서 는 0 하시면 이게 이제 이 문제 정답이 됩니다. 왜요? 자, 정리해 보시면 왼쪽에서 x값 나오시고요. 오른쪽에서 y값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은 얘 같죠? 그래서 얘가 그때 최소다 라고 나오는 뭐 꽤나 유명한 앞으로 또 종종 돌리기 잘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와요. 얼마 전에 했나 기억 안 나? 저한테 요거 물어봤잖아. 뭐 이런 제곱 나오는 그런 상황 한번 는 0 그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또 네? 아, 편하게 하세요. 이거 제가 아예 그냥 빌려왔어요. 잘 가져왔어. 질문 138번이야. 이 문제야. 얘도 위에 보면 뭐 설명 잔뜩 나와 있잖아요. 설명 읽어보시죠. 네. 드시고 오세요. 자, 138번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알지만 우리 이 시기 잘 버텨내야 돼.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138번 문제. 자, 그림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 역시나 직사각형 나와 있고 이번 문제는 이거의 둘레를 구하셔야 돼요. 둘레를 구할 건데 자, 위에 봤더니 이번 문제는 너무 친절하고요. 문자를 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자, 위에 읽어보시면 A라는 점 A, F에 이런 말 써있지 않으세요? B라는 점 A, GA C라는 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GA 마이너스 G 마이너스 그 다음에 D라는 점 마이너스 A, F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두는 게 어려운 건데 이 문제는 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그 나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까? 혹시 이제 요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요 길이 얼마게요?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2A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특징이 뭔지 알아? 그냥 뭔가 어려운 척하면 답해버립니다. 너무 쉬워요. 속이는 게. 다시 혹시 요 길이도 요 지금 그림 안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요 길이는 뭐라고 하면 되게? 저희 보통 요 세로의 길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위에서 아래를 뺀다. 즉 y 위에 있는 y 값에서 아래에 있는 y 값 빼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뒤에가 좀 y 값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를 너갈대로 빼면 이게 높이 아니에요? 이해돼?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f랑 g가 함수가 나와 있죠. 이 함수에다가 이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ga 대입하시고요. 마이너스 fa 대입하시면 요것도 이제 a에 관한 식 나오겠네요. 그럼 이해돼요? 둘레구에서 끊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워 앞에보다. 그러니까 a를 정해줬거든. 그러니까 원래 a를 정하는 게 실력이라고. 근데 이번 문제는 여기를 a라고 쓰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면 이 a를 안 줘요. 그러니까 안 줘도 말했지만 여기가 a라고요. 보통은. 이 문제는 안 줘도 저기가 a야. 그러니까 결국 시험 때는 안 줄 거야. 이런 문제. 앞장처럼.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제가 보기에는 138번이랑 아까 앞장에 133번, 131번 다 같은 문제예요. 이런 애들끼리 그냥 묶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직사각형 내접하는 이런 문제. 또 계산은 넘겨드릴게요. 자, 질문하세요. 120쪽에 111번이야. 자, 가위가 하나 있는데 어이구 가위 안에 A가 들어있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가위 안에 A가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어디를 자를지 몰라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위가 있는데 가위 안에 A가 들어있고 시간에도 A가 들어있고 최소값이 나와있고 A가 한 개가 아닌가 봐요. 다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려볼게요. 우리 이런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 문제예요. 너네가 아마 학교에서 배울 때도 뭐 저는 그래프 안 그리고 했는데요. 그걸 고쳐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문제는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그려볼 건데 이거 중3 때 배운 거니까 잘 하시겠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그리실 때 팁 하나 드렸는데 축 그리지 마세요. 어차피 축은 절 오히려 헷갈리게 해요. 그리지 마 그냥. 그려봤자 정확히 모릅니다. 이렇게 쓰는 필기 제가 좋아라 합니다. 여기에 꼭지점이에요. 아래로 블루.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위로 자를 타이밍인데 A는 양수라고 했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는 숫자로 나와 있네요. 즉 0의 위치는 알 수 있네. 그럼 0이라는 게 여기쯤에 있다고 치는데 이제 고민이 요 A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A가 이제 뭐 어디에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아는 건 최소값이 0이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상상해봐. 자, 우리가 이제 어딘가가 자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른다는 상상해 보시면 그 최소값이 바뀌는 타임이 몇 번 있어요. 혹시 크게 몇 번인 줄 아세요? 다시 이제 자른다는 상상을 해보면 최소값이 있잖아요.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치면 최소값 어디 있어요? 여기가 A면 잘려 나가는데요. 어디 있어요? 자, 오른쪽 왼쪽 좋은 말 있습니다. 자, 어디 쪽에 있어요? 최소값 오른쪽에 있죠. 그럼 보고할 줄 아시는 거죠. 기본이잖아. 보고할 줄 아시는 거죠. 오른쪽에 있잖아요. 자, 여기도 오른쪽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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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제 얘를 넘어가는 순간 예를 들어 여기를 A라고 치면 최소값 어디인 줄 아세요? 여기가 A라고 치면 최소값 어디 있어요?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인지. 혜린아 여기가 A라고 치면 최소값 어디에 생겨요? 여기 있잖아 여기. 결국 두 군데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최소값이 될 만한 위치가 딱 두 군데라는 거야. 첫 번째는 언제? A가 여기 사이일 때는 이 자리가 최소가 돼요. 다시 A가 얘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꼭지점이 최소가 된다고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번 문제가 모두가 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르는 것도 어색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른다는 게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x가 여기일 때입니다. x가 여기쯤일 때. 그리고 자, 여기쯤일 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예쁘게 부등식으로 표현하자면
x가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런데 뭐보다는 약간 4보다는 작을 때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다는 거야. 다시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여기쯤 있을 때. 자, 여기쯤 있다는 말은 x가 어쩌면 4보다 이상일 때. 그러니까 a가 4를 넘어가는 순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 최소값이 언제 있다고? 최소값이 x가 a일 때가 최소가 돼요. 이 경우에. 그래서 위에 있는 저 식에다가 x에다가 a를 대입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최소입니다. 근데 최소값이 나와 있잖아요. 0이라고. 이렇게 해서 a값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 풀어보시면 a 값이 2개 나오는데 주의할 점은 우리 항상 요거에 돼야 됩니다. 얘는 버릴게요. 1 하나 가져갈 거고 다시 자 a가 여기일 때는 최소값이 어디 있다고? 이 꼭지점에 있습니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a 빼기 10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a 값이 얼마가 나왔다?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만족을 하니까 정답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여기서 어려운 시험 문제. 사실 그러니까 A라는 게 특히 가위에 붙어버리면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자르냐에 따라서 이 최대 최소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아 여기쯤 자르면 여기가 최소구나. 그러니까 상상을 계속 해봐야 돼요. 즉 평상시에 많이 잘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잘라봐야 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위를 주는 모든 함수 문제는 잘라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쌤 여기 다른 데는 없어요. 상상하면 다른 데는 없어요 이제. 이제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항상 얘가 최소예요. 이제 어딜 가는 간에 항상 얘가 최소입니다. 크게 두 군데예요. 자 또 네, 네. 117번 가위 만드는 부분. 가위 만드는 거 그래.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이번 시험에 이게 대놓고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어. 아마 학교에서 이거 배운 적 있나 여러분들? 아마 이거 수업 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특히 지금 고2 학생들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위 때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 암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제가 이 식을 치환하라고 했어요. 다시 이 식을 치환하지 않으면 x 빼기 1을 치환하면 4차 함수가 나오고 4차 함수는 고2 2학기는 가야 너네가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쟤를 t라고 두면요. 주어진 식이 이제 이렇게 t에 관한 2차 함수처럼 보이면서 치환의 효과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t라는 새로운 문자를 쓸 건데 과연 t의 범위가 없냐라는 거예요. 다시 이거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쩌면 쓸까요 하나? x의 범위는 모든 실수예요. 이 문제 어디에도 x의 가위가 없잖아. x는 지금 다 되는 건데 그렇다고 t가 다 될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다 된다고 해서 t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알아오려면 오른쪽에 이제 뭐 미니 게임 하나 하시라는 거예요. 자 게임을 해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 가보시면 여기 빼겠습니다. 방금 자 이제 요게 일반적인 순서야. 순서 기억하세요. 방금 치환한 식을 한번 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식이 여러분 눈에 2차 함수로 보이세요? 사실 이 식도 약간 말하자면 2차 함수 같은 거예요. 여기 y 자리가 t라고 보시면 2차 함수 같은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이번 문제는 x의 범위가 없으니까 어쩌면 뭐 x는 다 되는 겁니다. 가위가 없다고요. 그려볼까 간단히? 자, 얘 그려보시면 꼭지점 x가 1일 때 여기가 더 이상 y 값이 아니야. 여기는 뭐라고 불러야 돼? 재훈아? y가 아니라 T. y 역할을 t가 하고 있으니까 t 값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가만히 보시면 t의 범위가 들어있어요. 이 그래프 안에.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돼. 다시
얘 지금 t가 0일 때가 꼭지점이잖아. 그럼 봐봐. 말하자면 얘 지금 t 입장에서 최소값이 0인 거 맞아? 예를 들어 t가 마이너스 1 가능한가? 이 함수는 t가 마이너스 1이 불가능해. 이해돼? 그럼 t의 범위가 어디야? 어쩌면 제가 t의 범위를 색칠해 드릴까요? 여기가 t의 범위예요. 말하자면 이 t가 뭐 이상은 돼야 돼? 0에서 요게 죄소니까 t가 0 이상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t가 음수는 불가능해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아 t가 0 이상이구나. 이걸 가지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건 새로운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를 풀면 정답이 나와요. 근데 많이 오해하는 게 여기서 뭔가를 한 줄 알아. 아직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건 아직 풀이 아니야. 그냥 미니 게임만 한 거예요. 그럼 이해돼? 그 다음은 너가 배운 대로 여기서 이제 꼭지점 구해서 또 그래프 그려보셔야겠죠. 얘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8이니까 아래로 블루. 이번 경우도 이제 x가 아니라 t라고 써야 돼.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8이고 가위가 하나 있으면 잘라볼게요. t가 0 이상이니까 여기쯤 되겠네. 0 이상 여기쯤. 이런 식으로. 그럼 재훈아 최소가 t가 언제일 때 나와? 지금 잘라본 거거든. 여기 0 이상으로. 최소값이 언제 나와요? 0이요. 얘가 아니다 이번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는 이거를 체크 안 하면 틀린 문제예요. t가 0일 때 나와요. 최소값이. 이게 애초에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이 루틴을 일단 외우시고 그러니까 일단 몇 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원래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수업 시간 한 5시간이면 앉은 자리에서 한 10분, 15분 시켜볼 것 같아. 이거 똑같은 거. 한 2-3번 정도. 그러니까 빠르게 해보면 뭔가 어쨌든 잘 모르겠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몇 번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일단 이해를 해보세요. 만약에 정 어려움 넘어가세요. 당장 급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르죠. 자, 또 지금 사투리 버리거든요.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120? 2번? 5번. 미안합니다. 125번은 지난번 시험범위네요. 일단 혹시 위에 있는 등식에다가 복소수 대입해서 뭐 어떤 A, B에 관한 식 같은 건 나오셨겠죠? 뭐 어떤 식이 나왔겠지? 그럼 일단 제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사실 이 촉벌 이거잖아. 이거 여기까지 꼭 대입해야겠죠? 대입해 보시면 한번 볼게요. 그럼 대입하면 뭐 나올 건데? 안 봐도 이거잖아. 얘 전개로 할 줄 아시죠? 전개해 보시면 암산해 볼까요? 여기 a제곱, a제곱, 2a제곱 생기고요. 다시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4b제곱, 마이너스 8b제곱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4abi, 마이너스 4abi 지워질 거니까 이 식이네요. 일단은 암산했습니다. 그리고 자, 얘 양쪽에다가 2를 나누시고요. 자, 요거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면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이번 문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A랑 마이너스 2B랑 같은 경우, 두 번째 가능성은 A랑 2B랑 같은 경우. 근데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뭐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뭐 조건이 따로 없는 거 보니까 뭐 둘 다 일단 괜찮은 문제인 걸로 보여요. 자, 일단 둘 다 한번 염두해 볼게요. 다시 첫 번째 가능성은 A 플러스 2B가 0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A 빼기 2B가 0인 경우가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는 앞장에 소개드린 대로 이 식을 정리해서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아마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복소수 까먹었는데 형 틀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이 원래 너무 잔인하지만 뭐는 틀리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소위 담백하게 어려운데 뭐는 틀리면 되고 알기만 합니다. 자, 복소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 두 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 넘겨드릴게요. 요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입하시잖아요. 정리해서. 대입해보시면 쌤 식 두 개인데 어디가 맞아요? 아마 둘 다 해보시면 제가 안 해봤지만
아마 둘 다 똑같이 나올걸요. 어쩌면. 왜냐면 이게 달랐더라면 힌트를 더 줘야 돼. 고를 수 있는 걸 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A, B 같은 양수라던가 힌트를 줘야 돼요. 그런 힌트가 없다는 거는 아마 둘 다 해보시면 둘 다 뭐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닌가? 아닌가?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말해줘. 제가 뭐 틀린 거 없겠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자, 또! 안 되겠다. 자, 1분 뒤에 갈게요. 죄송한데 46분이네요. 오늘도 질문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좀 길게 받았는데 여러분 항상 오해하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은 그 다음 내용 나올 건데 질문 더 있으면 좀 일찍 오시길 바라고요. 답안지를 참고하든 할 게 많아. 이번 안 하고는 지난번에는 죄송한데 시험 범위가 짧았잖아요. 이번에 할 게 많습니다. 이제 푹푹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 자료 봐주세요. 오늘 이제 자이스토리 교재를 선정을 했는데 옆에 쭉 넘겨주고 지원이 받으세요. 맨 마지막에. 자이스토리가 사실 책 자체가 이 책은 사실 개념책은 아니에요. 개념책은 아니고 원래 이 책은 정말 혹시 거기에 다 넘겨주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은 원래 기본적인 개념과 계산 정도는 된다는 가정하에 봐야 되는 책이야. 그래서 제가 고를 당시에는 그 정도는 좀 된다고 판단했던 건데 요즘 들어 좀 후회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번부터는 뭐 1등급 문제라던가 별 2개 이상은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빨리 졸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프린트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책으로 바로 갈까라가 솔직히 갈 수 있어요. 바로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 뭐 특별히 유형 문제라기보다는 다 계산이 나와요. 아마 오랜만에 방정식을 또 풀 건데 사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장 넘겨보시면 위에 제목에 써있지만 오늘은 3차, 4차 보통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뭐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높을 고자. 보통 이제 고차란 말 붙으면 3차 이상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지금 계산 프린트거든. 또 오늘 자이스토리가 계산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기서 약간 연습을 좀 하고 자이스토리 가시면 뭐 대부분은 풀릴 겁니다. 안 되는 것들만 소개를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할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사실 여기를 원래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인 인수분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 전략 자체가 우리 2차 방정식 처음 배울 때랑 똑같아요. 기억나세요? 중3애들 2차 방정식을 배우기 바로 전 단원이 인수분해예요. 그때 배웠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쓸 거라 결국은 지난번 시험 범위를 또 까먹었으면 어떡해요? 기억을 해야 돼. 까먹었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학교에 따라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를 하게 돼 있어요. 제 여자친구 학교가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어요. 고1 학생 때. 근데 괜찮은 이유가 그냥 인수분해 문제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한번 같이 볼 건데 자, 기본 전략은요. 자, 필기해 볼까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어떤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인수가 2개였잖아. 예를 들어 3차 방정식 인수가 2개가 아니라 뭐 3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는 0 하시면 이제 x값들을 쫙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태예요. 일단은 자, 지금부터 한번 인수분해 복습을 하겠습니다. 승우야. 자, 밑에 77쪽이라 써있죠? 자, 밑에 보시면 417번부터 문제가 쭉 나오는데 쭉 보시면 는 0만 빼면 지난번 시험범위입니다. 는 0만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417번부터 420번까지 4개 풀어볼게요. 자, 수업 방식은 그냥 풀어볼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까먹었으면요 기억을 빨리 해내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다시 옛날처럼 한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학교생들도 요기할 때는 막 처음처럼 하진 않을 거야. 네가 할 줄 알지 정도? 똑같이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 네 문제입니다. 417번부터 420번까지. 자, 꽤나 쉬운 친구들이니까 시간 1분 30초 드릴게요. 오늘은 약간 이런 계산 문제가 숙제로 나갈 건데, 인수분해 할 줄 알면 어려울 거 없어요. 물론 뒤에 이제 한두 개 특별한 꼴, 스페셜한 꼴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따로 외우시고. 그리고 방정식은 잘 하잖아요. 이번에 뭐 함수가 더 어려운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원래 함수가 좀 어려워. 함수가 특히 호불호가 많이 강합니다. 방정식을 많이 풀어봤으니까 보통 푼다라고 하죠. 네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부터는 속도를 좀 낼게요. 이걸 저희가 좀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 보는 걸 목표로 합시다. 그래서 방정식은 오늘과 내일 하면 얼추 끝이 날 거야. 제가 중간에 일부 넘어갈 게 있어가지고 뺄 거 빼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드린 프린트도 좀 두꺼워 보이는 게 뒤에 답안지가 절반이에요. 그래서 숙제로 안 푼 것들은 숙제로 나갈 거니까 한번 집에 가서 계산이니까 달달달달달달달 되길 바랍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417번은 너무 친절하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아마 이 문제는 마무리 짓는 거 연습하는 건데 2차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는0 해보시면 자, 그림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오네요. 자, 하나 알면 좋은 상식은요, 자,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나옵니다. 그럼 혹시 재훈아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나오는 줄 아세요? 4개예요. 4개 나오고 100차 방정식은 100개 나온다는 점. 그래서 수학 상식입니다. 두 번째 문제 418번은요. 자, 우리가 어쩌면 인수분해에서 가장 기본이라 불리는 게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는 거 맞나요? 제가 보통 표현할 때 영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요거는 중3 때 배웠던 크로스가 가능하겠네요. 암산할게요. 똑같이 는 0 하시면 이렇게 3개 나오는 거 맞나요? 자, 공통인수로 묶는 연습 해보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는 자, 요번에 신상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식. 자, 요거 이제 인수분해 식도 있고 변형식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얘랑 같은 식입니다. 그러면 3x-1 자, 앞에 거 제곱 2개를 곱하시고 보호 바뀌고요.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어서 는 0 하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서 뭐가 나온다? x는 3분의 1이 나오고요. 자, 오른쪽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자, 근의 공식을 쓸 겁니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 자,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자, 요거 나오는데 뭔가 느낌 오는 거 있어요? 자, 요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범위였죠? 중간고사. 요게 이제 없는 게 아니야. 중3에는 없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어떻게? 자, 오른쪽에 쓸게요. 바깥으로 꺼내기를 자, i도 꺼내고 3도 꺼내시면 이렇게 이제 허수가 나옵니다. 3 약분하시면요. 자, 정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즉 이번 문제는 실근 1개, 허근이 2개가 있는 총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실근과 허근이 나눠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문제. 이거는 중3도 인수를 할 줄 알아요. 자, 합차를 2번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합차를 2번 하시면 바로 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도미노처럼 나오는 이런 상황 맞나요? 여기서 똑같이 는 0, 는 0, 는 0 하시면 x값 4개 나옵니다. 혹시 동진아 맨 왼쪽에 얘 푸시면 x 뭐 나오는 줄 아세요? 풀마 2? 네. 요거 풀면 풀마 2가 아니라 자, 지금 얘 이거잖아요. 얘 풀면 풀마 2i가 돼요. 자, 저기가 자, 오른쪽에 풀마 2 나와서 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 어떡할까? 좋습니다. 어떡합니까? 안 되면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벌어놔야 돼. 지난번에 막 그만큼 풀어봤으면 인수분해 잘 되는 게 맞잖아. 안 되면 다시 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422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제가 표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보통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앞으로 제일 어차피 많이 쓰게 될 그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책에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저는 보통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는 자, 그 인수분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422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복습이에요. 인수분해.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지금 빠르게 속성으로라도 기억하세요. 자, 여기는 원래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야. 빨리 지나가는 파트예요. 뭐 진지할 게 없어요. 혹시 이거 할 줄 아세요? 인수분해? 했어? 오, 되게 빨리. 이거 맞아요? 이게 3제곱인데요? 아이고. 제곱이라고 풀면 중3 문제죠? 자, 조립제법을 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오랜만에 좋다. 복습하자면 첫 번째, 숫자 한 개를 찾습니다. 자, 어떤 숫자를 자,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참이 되는 숫자 한 개를 찾는다는 거야. 혹시 이번 문제 가연아 x에다가 얼마 넣으면 참이 될까요? 1 같은 거? 빠르게. 보통은요 팁 하나 드리자면 보통은 뭐 뿔마 1, 뿔마 2, 뿔마 3 한 이 정도? 가끔 어려운 문제가 뭐 뿔마 2분의 1 뭐 이런 거 쓰더라고요. 어쨌든 보통 이 정도에서 될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실시합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가운데 0 꼭 써야 됩니다. 가운데 없는 항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자 모양 1을 쓰신 다음에 쭉 가시는 거예요. 1, 1, 1, 1, 2, 2, 0.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을 넣었을 때 0 나왔단 말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고 여기에 있는 여기가 이제 소위 목자리인데 이 목자리를 여기에다가 곱해주는 걸로 인수분해가 끝나요. 원래 이게 검산식이에요, 사실은. 나머지가 0이라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는 0 하시면 이제 여기에 실근, 오른쪽에 허근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맨 밑에 425번. 자, 4차 방정식인데 똑같습니다. 425번. 보통 4차에서는 이 행위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시간 많이 못 드려요. 1분 30초만. 그러니까 방정식은 당연히 풀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뒤에 부등식 배우는데 부등식도 푸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 푸는 건 저희가 많이 해봤으니까 아주 옛날부터.
저희가 허근 배웠으니까 허근 나올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줄 아는 친구는 빠르고 정확하게 하세요. 이번에 시험 보신 것처럼 시간 부족합니다. 적당히 해버리면. 요 다음 장까지 하고 쉴게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솜이야. x에다가 얼마 넣으면 0 될까? 마이너스 1. 자, 가볼까요? 자, 바로 기본 세팅할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요. 1 떨어지고 곱한다고 올라가고 2개 더하고 자, 마지막에 0이 나와야 됩니다.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한번 끊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끊어가는 것도 괜찮고 자, 이제 여기 오른쪽을 한 번 더 의심해 봐야 돼. 혹시 되냐는 거야. 혜린아, x에 얼마 하면 돼? 1? 마이너스? 그냥 2 괜찮죠? 2로 갈게요. 이럼 자, 요렇게 그리는 것도 하나 설명드릴까? 여기서 이제 하나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요렇게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2라고 두시면 1, 2, 2, 4, 3, 6, 0 나와서 이 친구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똑같이 는 0, 는 0, 는 0 하시면 아마 실근 2개에 허근 2개 나올 겁니다. 총 4개. 아시겠죠? 결국 이번 문제는 조리제품 쓸 줄 아는 문제. 써보세요. 다음. 자, 이 계산은 답안지 있으니까 다 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이런 계산은 틀리면 안 돼. 다 중학교 내용이야. 아시겠죠? 다음 장에 가보시면 요게 이제 몇 가지 특별한 꼴들이 나오는데 혹시 왼쪽에 있는 자, 네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 네 가지 문제가 우리 지난번 시험 때 또 이제 좀 특별한 모양이다 라고 해서 자, 보통은요 한번 필기해볼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책에 따라서 이 식 자체를 자, 복 2차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식을 이제 복 2차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식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4차항, 2차항, 상수항 이렇게 쭉 나오는 편인데 자, 크게 두 가지 플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를 x제곱을 예를 들어 a라고 치환을 하시면 이어서 뭔가 할 말이 생기는 할 게 생기는 그런 치환으로 푸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이게 약간 어려운데 약간 더 세팅을 바꿔서 어떤 식으로 완전 제곱식에 이어서 합차로 가는 이런 흐름을 가지는 풀이가 있어요. 사실 이 풀이가 조금 어려운 풀이고 제가 시험 대비할 당시에 연습을 많이 해라 라고 했던 게 요 플랜 B입니다. 플랜 A, 플랜 B. 자, 하나씩 연습해 볼게요. 예를 들어 밑에 있는 426번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이거 복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프린트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저 자이스토리에는 이런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책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많긴 한데 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제가 이번에 시험 보고 느낀 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기본기가 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기본기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방학 때 기본만 한 거예요. 자, 426번 요런 식 딱 나왔을 때 자, 이 문제 어떻게 하자? 자, 플랜 A 항상 순서는 치환 먼저 의심해 보시고 치환이 안 되면 두 번째로 가는 겁니다. 다시 자, x제곱을 예를 들어 대문자 a라고 치환해 보시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된다? 중3 때 배웠던 크로스가 가능하겠네요. 보통 여기서 할 말이라는 게 제가 쓰는 말인데 뭐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치환을 지금 풀던가 나중에 풀던가 편하게 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풀어보시면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a가 마이너스 1 또는 a가 4. 그리고 뭐 하자? 치환 풀어줄게요. x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니까 왼쪽에서 뿔마 i, 오른쪽에서 뿔마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요? 이게 이제 플랜 A. 그나마 쉬운 친구죠. 자, 하나만 더. 자, 밑에 있는 429번 가봐.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됐던 플랜 B 요겁니다. 완전 제곱식에 이어서 합차로 가는 어떤 흐름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부터 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이 책에 여기다 한 문제밖에 없어요. 위에 세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아마 이 책 빨리 끝내고 자이스토리 돌아갔을 때 거기서 한번 더 해볼게요. 429번. 안 까먹는 게 중요해. 안 까먹는 게. 그러니까 소위 잘한다는 친구들은 일단 잘 안 까먹어. 안 까먹고 안 까먹는 게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까먹으시려면 첫 번째 제일 처음 공부할 때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경우도 줄거리를 이해를 하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한 몇 년 지나도 대충 뭐 옛날 드라마 뭐 그랬었지 그런 식으로 그냥 외우면 그러니까 드라마를 안 봤어. 심지어 드라마 안 보고 그냥 외워서 줄거리를 기억이 안 나. 내가 안 봤거든 드라마를. 그러니까 유튜브로 깔짝거린 그런 짧은 영상으로 본 드라마 기억이 안 나잖아요. 뭐 했는지 그런 느낌이야. 두 번째는 복습인 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좀 또 잘한다는 친구들은 복습을 아마 많이 했을 거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 배우는 이런 거 말고도 계속 끊임없이 복습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다른 책을 풀어보든 교과서 풀어보든. 자, 이 문제는 까먹은 친구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 플랜 A. 이렇게 지원을 해봤자 뭐다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플랜 B. 자, 어떻게 한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자, 설명드릴게요. 일단 기본 세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두 번째 풀이 말할 때 이렇게 식을 안 두고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자, 4차항이랑 상수항을 요 가운데 이렇게 괄호 넣으시고 가운데 있는 2차항을 맨 뒤로 뺍니다. 기억하세요. 배운 내용이야. 그리고 자, 이어서 뭐 하자? 이 자리가 뭐가 되게끔 이 자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빌렸습니다. 이건 참고로 중3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가운데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 2x제곱 혹은 마이너스로 가면 이 두 가지가 완전 제곱식이 돼요. 자, 만약에 위로 간다고 치면 밑에 뒤에다가 이렇게 갚아주면 쌤쌤이죠. 이런 식으로. 다시 밑으로 간다고 치면 이렇게 갚아주시면 또 쌤쌤입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선택의 순간에 뭘 봐야 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합차로 지을 거예요. 합차로. 즉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갔을 때 합차가 나와요. 자, 밑으로 가시면 3x제곱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위에가 맞구나 해서 고르시면 되고 마무리 짓자면 앞에 있는 거 실제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뒤에 있는 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합차가 됩니다. 합차를 이용해 보시면 두 개를 한 번은 더하시고 한 번은 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는 0 하는 이 흐름 필기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따로 물어봐 저한테. 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고 쉴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네 문제는 딱
딱 봐도 무슨 문제다? 치환이겠죠. 하나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430번 그래. 매니의 거 하나만 한번 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중3 친구들도 딱 보면 치환 그럴걸요. 습관이 돼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중3 때 이 말을 처음 배우거든요. 딱 1년 전 이맘때. 그래서 그때 저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 치환은 그냥 어떤 눈에 익히는 거예요. 하고 싶잖아요, 치환. 보통 공통인 게 나오면 문자를 줍니다. 이거 하나만 풀게요. 나머지는 해보세요. 그리고 능령 풀어야죠. 여러분들 그 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저의 특권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상 할 줄 안다고 하는데 또 시험 당일에 갑자기 막 안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안다 보면. 자, 이거 뭐 금방 하시겠네요. 자, 바로 확인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공통인 게 나오면 치환하는 거는 중3 내용이고 바로 갈게요. 크로스가 되겠네요. 여기서 치환 풀어줄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 능령 하시면 되겠죠? 뭔가 좀 이상해. 재보시면 x가 왼쪽에서는 뿔마 루트 2, 오른쪽에서는 뿔마 루트 2i가 나오는 거 맞나?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12분인데 17분까지 5분만 쉴게요. 오늘은 조금 이제